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싱가포르 상장 리츠인데요. 메이플트리 로지스틱스 트러스트라고 MLT라고 부릅니다. 이제 물류센터에 주로 투자하는, 물류센터만 투자하는 그런 어떤 싱가포르 상장 리츠고요. 이 한국에도 이제 한 20개 정도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추가로 인수하면서 이제 21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 물류센터 리츠고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대표하는 물류센터 리츠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이플 트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제 테마섹, 이 싱가포르 국부펀드죠. 테마섹이 이제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고요. 이런 회사들을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TLC라고 부르는데 테마섹 링크드 컴퍼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스포트를 제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뭐 MLT가 최근에 이제 물류 포트폴리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CBRE IM이라 이 매각한 물류센터 포트폴리오 8개를 인수했는데, 뭐 MLT가 이걸 인수한다는 소식은 저희도 이제 한 2월부터 계속 전해드렸는데, 뭐 그 공식적인 어떤 이제 MLT의 발표가 3월 30일 날 이렇게 보도자료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김에 정확히 어떻게 인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발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CBRE IM이 이제 매각을 한 거는 9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이제 일본에 6개가 있고, 한국, 호주, 중국에 이제 하나씩 해서 이제 9개가 있었는데, 이제 메인은 이제 중요한 자산들은 일본 자산들이었고요. 이제 MLT 입장에서도 이제 일본 내 비중을 좀 많이 키우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인수한 건 8개 자산인데요. 왜 8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인수를 하지 못하고 추후에 또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번 인수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여러 가지 좀 우리나라 이제 운용업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은 이게 MLT가 상장 리츠잖아요. 상장 리츠고 이제 싱가포르 리츠 시장은 우리보다 좀 역사가 길기 때문에, 상장 리츠 시장이요. 네,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IR이라든지 투자자들 간의 과외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하는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깔끔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인수를 통해서도 이제 MLT가 이런 소통하는 과정을 보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 리츠에서는 아직 못 본 모습들이라서. 근데 이게 인수를 하면 이제 뭐 한국 리츠들도 이제 어떤 자산을 인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MLT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제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뭐 첫 장인데, 뭐 3월 30일에 우리가 이렇게 인수를 했고, 이 인수 효과가 어떤지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네, 보면 뭐 일단 최근에 이제 MLT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어떤 아시아의 상장 리츠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산이 한 거의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는 되게 오래전에 투자한 자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리밸런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얘네들 표현으로는 이제 자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과거에 이제 뭐 오래된 3PL 업체들이 쓰는 어떤 물류 자산들을 이커머스 업체가 쓰는 어떤 새로운 어떤 최신 이제 물류센터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기존 자산 매각하고 새로운 어떤 최신 자산을 인수한다, 이런 형태의 변화를 주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자산을 매각한 사례는 아직은 없어요. 이제 매각을 시도하긴 했는데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해서 지금 만만치가 않고, 다만 이렇게 최근에 이제 MLT가 한 몇 년 사이에 한 3, 4년 사이에 이제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수한 자산들이 보면 대부분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이 자산 리밸런싱이 자연스럽게 좀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두 번째 나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인수에 되게 적극적이었던 이유가 일본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깊이를 더한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더 일본 시장을 강화하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좀 개별 자산들, 이제 일본에 있는 자산과
시드니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자산의 스펙부터 해가지고 되게 가치까지 해서 가격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자산들을 인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사실은 면적 기준으로 보면 증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어떤 이제 메인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서희천 물류센터인데 뭐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최소한 이 거래에 있어서는 이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 서희천 물류센터 그래도 한국에 있는 거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쿠팡이 쓰는 거고요. 쿠팡이 이제 전체 쓰는 거고 위치가 뭐 여기 보면 이제 주황색 별표되어 있는 이곳에 이제 위치고요. 예, 이 물류센터를 추가로 인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수 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가별 비중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렇게까지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모든 이제 PT 자료를 보여드린 건 아닌데 이렇게 되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의 이제 운용사들도 많이 좀 이렇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게 매물로 나왔을 때 CBRE IM 포트폴리오 매물로 나왔을 때도 이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결국 보면 이제 한국에만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호주, 중국 뭐 이렇게 한국까지 이렇게 4개국에 걸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한국의 운용사들 인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운용사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한국을 넘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산을 인수하기 쉽지 않은데 뭐 그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 운용사들이 좀 뭔가 발전해야 될 방향, 뭐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되게 흥미롭게 지켜본 그런 거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